안녕하십니까, 쌤톡입니다. 와. 오늘은 제2회 특집 방송으로 현재 그 기업고등학교에서 근무하시다가 부당한 사유로 해직당하신 A 선생님을 모시고 현재 이 사립학교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예, 우선 오늘 좀 어려운 걸음 해주셨고 쉽지 않은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간단하게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업고등학교에서 근무하다가 네, 현재는 지금 무직입니다. 무직. 네. 예, A 교사, 에어워커. 이야기 주셨는데시군요. 예, 지금은 본의 아니게 뜻과 상관없이 좀 쉬고 있는데요. 학교의 법인 이제 사립학교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이제 외부로 알렸죠. 그냥 이제 쉽게 표현하면 외부로 알린 거고, 보통은 사립학교나 이런 데서는 우리 안에 있는 문제 왜 밖으로 쫙 갖고 이야기하냐, 그냥 우리끼리 잘 어떻게 해결하고 그러면 되는 걸 왜 그러느냐, 왜 시끄럽게 하느냐, 뭐 이런 어떻게 보면 문제제기 교사였기 때문에 법인이나 학교에서부터 사실 좀 껄끄러웠죠. 그래서 결국은 너는 좀 우리 식구로부터 잠시 좀 나가 있거라. 이렇게 해서 지금은 좀 나와 있게 된. 잠시 나와 있게 된. 그러나 조금 조만간에 곧 다시 네네 그 자리로 갈 겁니다. 예. 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이렇게 문제가 돼서 이런 일까지 벌어졌는지. 아까 뭐 학교 문제에 대해서는 제보라고 그러니까. 하셨는데 뭐 뉴스에 나가고 방송국에 방송이 되고 막 이렇게 거대하게 막 이렇게 그런 식의 제보를 혹시 하신 건가요? 아유, 그건 아닙니다. 그냥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이제 고민할 수밖에 없고 겪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 같아요. 학교에서 뭐 보면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 행정실장이 그 문제를 일으켜서 사실은 그 감옥에 갔다 왔어요. 감옥에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더라고요. 사립학교의 행정실장이면 파워가 어마어마해요. 사립학교에 분들은 다 저 잘 안 느껴지는데. 실제로 그래서 그분이 잠깐 사라져 있는 기간 동안 한 달 동안 사람들은 몰랐어요. 한 달. 2달 사라져 있었는데 처음에는 병가라고 교장님이 병가라고 이렇게 소문을 냈죠. 다들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아프니까 누구 전화를 해보는 사람 전화해도 전화도 안 되고. 당연하죠. 그렇게 많이 아픈가. 전화기 들기 힘들어요. 전화기를 없죠. 그래서 좀 이상하게 여겨져가지고 이제 주변을 알아보고 하는 과정에서 감옥에 갔다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본인이 이제 그 소문이 나버렸으니까 나와가지고는 사실 이제 이실직고를 했어요. 1심 재판이 빨리 끝났거든요. 2달 만에 바로 끝나서 나와가지고. 쉽지 않은데요? 네, 쉽지 않은 게. 말도 안 되는 보통 석 달은 걸리거든요. 그렇죠. 기본이 2-3개월인데 2개월이 채 안 걸렸어요. 엄청 빨리 끝났는데, 그러면 이제 저도 친구 이제 판사에서 물어봤더니 보통 검찰의 기소 내용을 다 인정하거나. 나 맞습니다. 거의 이렇게 해서 재판이 거의 그 쟁점 없이 끝났을 때 나올 수 있는 속도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횡령하고 배임, 횡령 배임, 학교 돈을 빼돌리고 거죠. 그리고 업자들에게 뇌물 받고 뭐 이제 금품 수수죠. 그렇죠. 그런 죄를 지었던 거고, 근데 초범이라 보통은 다 집행유예로 이제 풀려나더라고요. 그래서 2심 재판은 본인이 이제 억울하다 이렇게 항소를 했는데 하면서 이제 2심 재판 진행해 갔는데 학교 와가지고는 자기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한 거 없다. 학교를 위한 것이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오히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선생님들로부터 격려받았어요. 땅에도 갔다 오기 힘드셨구나. 두고 먹여주고 뭐 거의 이런 분위기네요. 근데 사실 이제 저는 좀 아닌 거를 좀 알고는 있었거든요. 학교 학생들 회계와 관련된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2심, 3심 뭐 대법까지 끝나면 뭐 사실 집행유예면 더 이상 학교에 있을 수 없겠지 이제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좀 순진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런 생각이 2012년도에 2010년도에 그런 있었고 한 2년이 지나도록 그냥 그 상태로 계속 가는 거예요. 행정실장이 여전히 행정실장인 거고
그런데 2년째 되니까 오히려 더 이제 어깨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예, 좀 아시겠지만 더 행정실장의 어떤 그 그 권한이나 이 모습이 더 이렇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저분이 진짜 대법에서 무죄가 됐는지 아니면 그 죄가 이렇게 감형이 된 건지 그래서 이제 아무 문제 없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 건지 그래서 교육청에 직접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빵에 잘 다녀오셨는데 어떻게 대법은 맛있었는지 아니 대법에서는 잘 재판 결과가 나왔냐 묻는다고 가르쳐 줄 리도 없고요. 그걸 뭐 그래서 그냥 교육청에 사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교육청은 보고받은 적이 있느냐 알고 계시는 알고 계셨느냐 거죠. 뭐 이런 내용으로 근데 뭐 사실은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좀 정황이 된 내용들을 이렇게 좀 꼼꼼하게 적어서 질의 형식이긴 하지만 교육청이 이런 내용을 충분히 알아야 되고 몰랐다면 조사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나에게 알려달라 이런 이제 내용을 했죠. 그래서 교육청이 이제 알려지게 되고 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나중에 결국 이제 특별감사가 저희 학교에 이제 나오게 되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는 행정실장은 당연 퇴직시켜라.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은 금고형 그냥 집행유예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사립학교엔 정관이라는 게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늘 듣는 이야기. 우리는 정관대로 한다. 정관에 어긋나는 일을 할 수 없고 정관이 거의 헌법과 같은 그런 위치를 갖는 게 보통 사립학교. 그 정관을 바꿔버려요. 이 사람 살리기 위해. 예. 저희 보통 당연 퇴직 조항이라 그래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면 당연 퇴직시키게 돼 있잖아요. 그런 조항 중에 금고형 이상을 받으면 당연 퇴직이라는 게 보통 사립학교나 아니면 뭐 웬만한 공무원도 그렇죠. 일반적인 상식이고 그렇죠. 사실 그 시기에 몇몇 학교에서 비슷한 일들이 벌어졌었어요. 행정실장들이. 보통 저희보다 금액 작은 뭐 2, 3천 정도의 문제를 일으킨 행정실장 다 당연 퇴직이 되었죠. 저희는 8천만 원이 넘는데 드러난 것만. 그렇죠. 드러난 것만. 8천만 원이 넘는데 그 분을 살리기 위해서 그 행정실장을 살리기 위해서 학교 정관을 고쳤다. 그럼 금고형 이상 괜찮다는 겁니까?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그 조항 자체를 삭제를 시켜버렸어요. 그러면 범죄자들도 학교로 활개치고 다닐 수 있다는 거네요. 지금 저희 학교 정관 규정대로라면 교사는 안 돼요. 교사는 사립학교 법이 있기 때문에 정관을 넘어서는 게 사립학교 법이니까 거기서 그냥 바로 당연히 퇴직되지만 직원은 해당하지 않는다. 사립학교 법에 저는 이제 그때 알았거든요. 사립학교법이 교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조항. 교직원이 아니라? 네. 교원. 직이라는 그 글자 하나 때문에. 그 한 글자 직원에 때문에. 대한 것은 정관이 아니면. 정관이 아니면 어떻게 묘사된 데가 없군요. 공무원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국회의원 한 분께서. 사립학교 개정.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개정안까지 지금 국회에 발의해 놓은 상태. 저희 학교 문제가 이제 촉발이 돼가지고. 정말 좋은 일 하신 거네요. 그럼 현재 그분은 계신 거네요. 네, 지금도 행정실장입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고. 아니 교육청에서는 파면하라고 했죠. 감사 결과는. 파면하라고 교육청에 지신가요? 주셨죠. 그리고 그 순간부터 이분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지금 중단하고 있어요. 교육청에서는 인정하지 않겠다. 그렇죠. 그리고 그 행정실장 당연히 퇴직시키지 않은 이사장. 그리고 그 이사장이 또 보니까 그 판결문 내용에 보면 뇌물도 주라고 시켰고 횡령도 지시했고 뭐 이런 내용들이 또 있더라고요. 공범이죠. 그러니까 이제 서로 봐주고 살려주고 그런 내용들이 특별감사에 밝혀짐으로 인해 가지고 이사장도 승인 취소를 교육청에서 이렇게 감사 결과 보고서 나왔어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청문 절차를 거쳐가지고 2013년 6월 말인가 이사장이 승인 취소가 됐습니다. 교육청에서. 승인 취소면은 이사의 자격이 없다는 거잖아요. 없는 거죠. 당연히 승인 그 교육청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부분을 빼버리는 건 거죠.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데 법이 엄청난 줄 수 일인 있는 건데. 가장 큰 그렇죠. 징계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이사장이 또 당연히 퇴직이 이사장이 승인 취소라는 것은 그 어떻게 보면 명예로서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도 문용린 교육감 때, 네. 2013년. 네네. 예, 문용린 교육감 때 그런 결정을 내렸거든요. 훌륭합니다, 문용민. 그런다. 대단해요. 네. 네. 뭐 네. 그런데요. 그렇죠. 예. 그랬는데 근데 그런 일이면은 거의 뭐, 그러면 잘 마무리된 거 아닌가? 예, 나는 정상적으로 네, 됐겠구나, 라고 정치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생각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이사장은 이제 행정소송을 통해서 이사장직을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당한 행정처분이다, 교육청의 행정처분이. 그래서 행정소송을 내면서 가처분을 내가지고요. 네. 가처분이 이제 받아들여진 거죠. 돌이킬 수 없는 어떤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재판 기간 동안은 중지시켜 주는 거죠. 보통은 그렇게들 진행된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최종 재판 결과는 아직까지는 1심이 올 2월에 있었고요. 어, 2심이 지난주에 나왔습니다. 예. 1, 2심 다 교육청이 이겼습니다. 그럼 30만 남은 이제 대법 30만 남은 상태인데 또 이제 가처분이 들어가고 하겠죠. 이제 대법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가처분을 이어가는 모르겠지만. 생명이네요. 네, 가처분을 이어가는 생명.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본인들에 대한 거에 대한 좀 진정한 반성, 고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지금 뭔가 일을 또 벌였는데 그게 지금 선생님의 타켓으로. 그러니까 선생님은 정확히 어떻게 한 겁니까?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그걸 알게 된 것도 더 웃기잖아요. 교육청에 대한 질의는 익명이에요. 아니 익명은 아니더라도 뭐 비밀 제보자에 보장을 해야 대한, 되잖아요. 네. 그럼요. 저희 국민신문고에 제가 글을 썼기 때문에 국민신문고는 그 국가의 민원 사이트잖아요. 그렇죠. 그 민원인을 보호하게끔 다 네. 법률로서 당연한 되어 거니까. 있는 곳이기 때문에 네. 그걸 통해서 이제 했기 때문에 저는 믿었죠, 당연히. 네. 국가가 나를 보호해 줄 거다. 네. 그리고 그 마지막에다가 나 철저하게 보호 좀 해달라 네. 당부를 했어요. 네. 혹시라도 그러면 안 되니까 네. 좀 했는데 결국 믿는 독에 발등이 찍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청에서 저에 대한 내용, 신변 내용을 학교에 다 알려주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그 교육청의 특별감사가 시작되면서부터, 그러니까 되기 전부터 학교에 특별감사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부터 이미 학교에는 이거 내부 민원이 있다. 내부에서 누군가 교육청 민원 넣어가지고 감사 나오는 거고 내부의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있다. 그렇게 학교는 별 문제도 없는데 이 사람이 문제를 키우려고 하고 학교를 갖다가 어떻게든 자기가 뭐 하려고 한다. 뭐 심하게는 학교를 장악하려고 한다. 좀 아주 무시무시하기까지 그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이 사람이 학교를 이대로 놔두면 분탕질 치니까 잡아내야 된다. 그래서 사실 2012년 특별감사가 밑에서는 막 이루어지는데 교무실 안에서는 민원인 색출 작업이 교장, 교감을 비롯해서 막 이루어졌었죠. 사실 참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그런 그 분위기라든가. 왜냐면 사립학교라는 게 뭐 좀 아시겠지만 이렇게 다 한 식구다. 그러니까 한 식구 이 정서가 되게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문제가 있어도 사실 식구들끼리 그걸 뭘 그렇게 꼬치꼬치 따지고 그러느냐. 좀 감싸줄 수도 있고 하지 않냐. 뭐 이런 그런 분위기 정서였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또 이렇게 특별감사로 드러나기 전이기 때문에 학교 구성원들의 분위기는 더 컸었죠. 별 문제 없는 학교를 왜 그전까지만 해도 저희 학교에 문제가 있다고 상상을 못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해서 많이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왕따 같은 분위기도 만들어지고 거의 뭐 몇몇 사람 외에는 사실 섞이기가 쉽지 않을 정도의 분위기였죠. 되게 힘드셨겠네요. 정말 말 한마디보다 눈빛 한 번이 더 오래도록 기억나고 깊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았을 텐데 그럼 현재 지금 상황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 건가요? 이후로 그냥 그런 일들이 쭉 이제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고립이랄까요? 아니면 괴롭히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저는 끝까지 이제 말을 안 했어요. 내가 이런 이야기를. 그게 너무 힘들어서 저는 교육청에 또 민원 냈어요. 너 제대로 보호 안 해줘가지고 나 힘들다 지금. 나 좀 살려줘라. 자기들은 그런 일이 없으니까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계시면 된다는 거예요.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서 안 돼가지고 다시 감사원에다가 민원 넣었어요. 서울시 교육청 쟤네들 문제 있으니까 감사원에서 좀 쟤네들 좀 손 좀 봐달라고. 감사원도 그런 일이 없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놈이었네. 잘 그냥 버티시면 된다. 근데 가르쳐주는 말이
안 했다고 그래라. 아, 끝까지. 안 했다고, 그냥 안 했다고 그러세요. 아유, 선생님들이라 거짓말 못 하시네요. 그러면서, 그냥 거짓말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답인 거예요. 그들이 해줄 수 있는 답. 괴로워서 교육인적자원부가 그 당시 이제 교육부 또 냈어요. 민원을. 다 돌아가면 다 냈어요. 다 돌아오는 답은 그거였죠. 뭐 이제 할 수 있는 게 보호를 해주질 않으니까 결국은 그냥 난 모른다 모르세요 이러고 하니까 결국 학교에서 먼저 밝히더라고요. 교장선생님이 얘가 민원인이야. 얘가 민원 냈고 다 했고 문제 일으킨 사람이야. 하고 교장 선생님 지시사항 해가지고 지시사항. 딱 그냥 메신저로 전 교직원에게 그냥 밝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 특별감사 나온 사람들이 그 나온 컴퓨터 같은 걸 이렇게 학교에서 이렇게 자료를 작업을 담아놓는 컴퓨터가 있잖아요. 감사용 네네. 다 자료. 물론 이분들은 자기 노트북도 가져오지만 자료를 볼 때는 그 학교에서 제공되는 그렇죠. 컴퓨터를 봐야 되니까 그 컴퓨터 안에 특별감사 계획안이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감사 끝나고 나가서 이렇게 정리하려고 봤더니 그 안에 이제 민원 이름 하면서 제 이름이 다 있었다는 거죠. 말이 안 되는 이상한. 그거는 감사를 하는 사람의 기본이 아니죠. 감사를 하는 사람이 알려주고 싶었다라면 이해가 되는 거고요. 누군가는 감사하겠네. 근데 사실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네. 정말 어이없네. 그래서 그렇게 근데 그건 아닌 거. 그건 분명히 아닐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들 업무 수칙이 있고 얼마나 꼼꼼하고 철저한데요. 감사 진행하는 사람들 저는 수준이 그렇게 이것도 우리 낮지 않다고. 교사의 인식인가? 그런 건가? 우리는 그렇게 믿을 거. 우린 되게 꼼꼼한데. 아니, 우린 순수하니까. 예. 그러지 않았을까? 만약 그렇다면 그거는 저기 뭐라고 하죠? 직무태만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밀 유출건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감사 온 사람들에 대한 징계가 진행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예. 그렇죠. 교장 선생님 말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예. 그 교장 선생님 주장이 있거든요. 예. 교장 선생님이 그렇게 해서 그렇다면- 나는 알게 됐다. 그렇다면 그 주장을 그걸 밝히는 검증해야죠. 그렇죠. 어디서 보았으며 그럼 그걸 어느 컴퓨터에서 봤으면 바로 추적할 수 있잖아요. 감사팀 전체에 대한 징계를 진행해야 되죠. 그렇죠. 그들끼리 흙탕물 네. 싸움이 되고. 그래서 어쨌든, 네.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밝혀지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저에 대한 이제 보복이 사실 그 당시 바로 진행되지는 않았고요. 지금 이제 착착 이렇게 차곡차곡 이제 조금씩 수위가 올라갔다고 이제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사장 같은 경우 본인이 이제 재판을 걸었는데 1심에서 지고 그 화도 나고 뭔가 이렇게 이제 그렇겠죠. 얘를 복수를 해야 되겠는데 그렇죠. 뭔가 이렇게 건수를 잡아야 되겠는데 잡을 게 별로 없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그렇게 뭐 부도덕하게 내지는 뭐 문제 있게 살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이제 없으니까 사실 1년이 지나도록 이렇게 넘어오면서 뭔가 징계거리를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올 7월에 8월이었군요. 8월에 징계를 이제 시작했고요. 징계 시작한 지 10일 만에 파면됐습니다. 8월 4일 날 징계 오라고 첫 통보를 받은 날짜고 파면된 날짜가 8월 14일입니다. 구체적인 파면 사유가 있었나요? 7가지 뭐 있었겠지만, 네. 보통 이야기. 얼마나 정말 황당, 뭐 만들려고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머리 1년 동안 부딪혔을까? 찾으면서. 제가 뭐 빈일을 줬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첫 번째 징계 사유는 교문 등교 지도를 안 했다는 거예요. 제가 업무분장의 부서가 생활지도부 소속은 되어 있는데 사실 저는 3학년 팀장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예전에 보시면 학년부장 같은 걸 해요. 그 학년에서 어떤 행사 진행이나 이런 걸 하는. 근데 이제 부서가 생활지도 부서에 있다 보니까 뭐 같이 생활지도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분위기였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는 저는 이제 제 고유 업무는 아니고 협조사항이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어요. 그 이전에도 그렇게 해왔던 거고요. 그래서 원래 정문지도를 하고 있는 선도부 담당쌤이 있는데 그분 쌤을 좀 도와서 그냥 한 달에 한 번씩만 좀 나와서 좀 도와줘라. 그렇다고 해서 매일 둘이 서는 것도 아니에요. 한 달에 한 번씩이니까 기껏해야 그 생활지도부 교사 7, 8명이니까 7, 8일밖에 커버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정당한 업무 지시라고도 볼 수 없고요. 더구나 중요한 건 불과 이제 3, 4년 전부터 이미 교문 등교지도는 하지 마라. 교육청 방침이 교문 맞이해라, 애들. 그래서 지적하고 지시하고 하는 그런 등교지도 하지 마라가 방침인데도 여전히 제 학교는
뭐 아이들 그래서- 예, 지적하고 잡고 네. 그걸 하기 위한 교문등교 지도를 명하고 있는데 안 했죠. 그냥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 그거 안 한 거 네. 그게 교장의 지시를 지시를 불이행한 거다. 아, 그래서 아니, 징계 사유 1번입니다. 3학년 그러니까 실제로 3학년 부장이시라고요? 팀장. 팀장 저희는 이제 부장을 두지 않고 그냥 팀장으로 해서 그 학년 제가 업무만 아까, 좀 이렇게 맡게끔. 대입을 입시 전형으로 보는. 저희는 특성화 학교라 가지고요. 그래서 그렇게 예. 중요한 그 네. 진학 업무가 네. 있지는 않고요. 그 업무를 따로 아예 부서를 만들어서 또 네. 진학을 하고요. 네. 그래서 사실 학년 부장을 두기가 애매하니까 부장이 아니라 팀장을 해서 그냥 학년에서 벌어지는 네. 그런 업무들을 처리하는 처리하게끔 것으로. 그렇게 두고 있었던 거죠. 아무튼 그 업무 분장에 있어서 제가 학교장의 지시를 충실하게 따르지 않았다. 첫 번째. 네, 그게 첫 번째 징계 사유고요. 저 같은 경우 징계될 것 같은데. 맨날 혼날 것 같아. 몇 년을 또 쌓아. 혼나는 수준 아닌가요? 그러니까 혼나고 해. 왜 안 해? 좀 해. 이건데. 그리고 그런 거죠. 제가 그게- 작년부터 올해까지 하면서 단 한 번도 그걸로 해가지고 이거 하세요 왜 안 하십니까? 라고 최근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정말로 징계는 학교에 중요하고 중대한 일이고 이것을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면 그 전에 분명히 얘기한다는 그렇죠. 거죠. 몇 번은 이야기를 해야죠. 그럼요. 왜 안 하십니까? 예. 이러시면 뭐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뭐 하는 예비적인 어떤 경고를 그렇죠. 준다든가 하는 것들이 일반적인 상식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얘기를 업무 태만으로 안 하셨다고 하더라도 사실 업무 태만이에요. 그 얘기 안 한 것도. 그렇죠. 말을 안 하. 그 얘기 안 교장의 하는 업무 업무 때문에 태만이죠. 관리자의 업무가 뭔데요? 그렇죠. 그렇죠.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부모 예. 관리하고. 교사를. 그동안 2년 동안 방치하고 있었던 거에 대한 업무 태만으로 인한 파면입니다. 그분은. 네, 농담이고요. 그만큼 사실 학교에서는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일이 중요하지 않았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뒀던 거죠. 그게 징계사유 1번이니까 뭐 다른 사유들은 그러네. 더 이상 네. 얘기하지 상 안 뭐 들었어도 저는 7가지 다 들어야 되나 지금 모르겠는데. 근데 저기 청취자분들 괜찮으시겠습니다. 한 가지만 좀 들으시면 한 가지만. 알겠죠. 감이 오잖아요. 그 중에 이제 그래도 사실 그 학교에서 저를 이제 자꾸 논쟁을 만드는 게 그리고 제일 자극적인 게 그 여교장 그러니까 지금 교장 선생님인데 그 당시에는 교감 선생님이셨고 교장 대행이셨어요. 교장 선생님께서 병가 중이셔가지고 이제 간단히 그냥 교장 선생님이시니까 지금 그때도 실제로 교감 선생님이었지만 교장 선생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여교장으로 표현하고요. 지금 여교장 폭행 교사로 이렇게 지금 소문이 이렇게 나오고 학교에서는 그렇게 지금 알리고 들어가는 있습니다. 거죠. 실제로 언론을 통해서 그렇게 지금 알리고 설명하고 막 있어요. 사실 징계 사유는 하면 안 되거든요. 언론 통해서. 왜냐면 제 징계 사유를 제가 말한 게 아니라 학교가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제 신상에 대한 그 원래 징계라는 것은 당사자가 어쨌든 최소 보호될 수 있는 그래야 되는 거죠. 소명의 기회도 계속 줘야 되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저를 징계할 때는 제목만 7개 줬어요. 그 사실 구체적으로 언제 뭘 해서 이게 징계 사유다. 교문등교 지도도 몇월 며칠 안 했다. 이런 게 없고요. 그냥 교문등교 지도 불이행. 이게 징계의 사유예요. 설명을 안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런 기초적인 자료에 대해서 본인이 소명할 수 있으려면 충분한 자료를 줘서 그렇죠. 아니라 반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해줘야 게 기본적인 네, 거죠. 그렇죠. 그게 기본적으로 징계위원회에서 사실 그게 진행돼야 되는 건데 제목 7개 딱 주고 그래서 제가 하도 황당해서 냈어요. 좀 구체적인 걸 달라. 그래야 네. 소명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그렇죠. 질의서로 네. 연기원을 낼 때 한번 낼 때 네, 같이 네, 냈어요. 네. 그랬더니 온 답변은 네가 다잘할 것이다. 아하. 네가 다잘할 것이다. 진짜 표현은 좀 다르지. 아니, 그렇게 이건 왔어요. 네. 중세 시대에도 이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뭐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아니 나오는. 포청천도 이렇게 정확히 이렇게 죄의 사유를 물어서 개작두부터 그렇죠. 이렇게 쭉 하는데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이거 아니에요? 그럼 네가 다잘할 것이고 그거서 충분히 우리는 알려줬다. 뭘 충분히 알려줘요? 7번째는 집회 참가의 행위. 이게 징계 사유예요. 네. 도대체 내가 무슨 집회를 언제 참가해서 어디서 내가 어떻게 무슨 행동을 했고. 왜 내가 징계를 받아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소명할 수가 없잖아요. 나는 안 근데 갔다라는 파전 이게 소명. 파면되고 난 이후에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 이 사람이 상세한 것을. 1년에 몇 회를 뭐 교문 지도를 불행했고 그럼 저도 들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들어야 사실 그 소명이 다 네. 돼서 확증이 돼야 그렇죠. 근데 되는 징계위원회에서는 단 한마디 다툼도 없었어요. 네. 저 가서 할 말 있으면 하세요. 다 하셨어요? 그럼 가세요.
저한테서 뭐가 사실관계냐 아니냐 묻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이미 저에 대한 징계는 결정 나 있었고요. 그냥 저 사람 절차만 어쨌든, 네, 살짝. 예. 네, 이 요식행위를 학교에 있을 거친 수 거예요. 없다. 그래서 이제 쫓아내기 위한 과정이었던 것이고, 결국 그냥 파면이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더라고요. 후다닥 하고 진행이 되더라고요. 지금도 그 폭행이라는 건 굉장히 좀 네. 사람들이 자극적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는 진짜 때린 거 아니야? 사람 때렸으니까 그 정도 됐겠지. 근데 딱 보시면 뭐 아시겠지만 전혀 네. 제가 한 제가 이길 것 같아요. 내가 이길 것 같아. 제가 이길 것 같아요. 폭행 당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하실 피해자 어린이세요. 폭행함인데 네. 당자가 빠진 것 같아. 지금 그래서 교장 단자가 빠진? 선생님께서 사실 저를 지금 경찰에 고소를 했어요. 고소를 그래서 하고. 고소 피해자 이제 그 조서도 받고 피의자가 왔고 되신 피해자 거죠. 조서도 받고 와서 했는데 뭐 저는 뭐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그분도 저를 고소를 하면서 네. 맞았다고 절대로 맞은 적이 없거든요. 욕을 먹었다고 쓰지도 않았어요. 고소의 내용이 치려고 달려들었다. 치려고. 네, 치려고 달려들었다. 위협했다, 뭐 예,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무서웠다. 이게 고소의 내용이에요. 네. 근데 사실 저는 치려고 달려들지도 않았고 제가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기 때문에 달려들 이유도 없었죠. 그냥 제가 항의를 했어요. 그날 무슨 항의냐면 저랑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전 땡땡 조직에 네. 이제 속해 있는 조합원이 저희 학교에 딱 3명인데 네.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회의실에 앉아가지고 사실 그 당시 막 색출 작업이 벌어지고 해서 네. 되게 힘들었거든요. 네. 학교에서는 저희를 막 네. 어떻게든 민원인으로 잡아내려고 하는데 그래서 앉아가지고 그냥 서로 이제 격려도 하고 애들 뭐 잡담도 나누는 거죠. 그냥 잡담. 예. 네. 그 출석부에 가서 시간이죠. 이렇게 출석부 뽑아 들어가기 전까지 시간이 좀 네. 남으니까 저희가 8시 20분에 실례를 하는데 8시 10분쯤 이제 네. 잠깐 회의실에서 이렇게 노닥노닥거리고 있는데 들어오시다가 저희 3명을 보더니 그냥 왜 이렇게 세 분이 모여 있죠? 모여 계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유여하를 막는 그냥 그 이야기부터 하시는 거예요. 아침에 등교하다가 애들 셋 보면 너 왜 셋 같이 오냐? 너 왜 뭉쳐있냐? 그 이야기 들으면 애들이랑 같이 애들이 다니지 마라. 가만히 있을 애들이 아무도 없잖아요. 네. 얼마나 화가 나는지 왜 저희한테 그런 말을 하시느냐? 뭔데 왜 우리한테만 이렇게 대하느냐? 그것도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저 왜 그러시냐? 왜 그러 저희한테만 그러세요? 했더니 아니 세 분이 모여 계시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잘하시는 분 왜 그러냐? 계속 그 말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고 저도 그러니까 이제 항의를 했죠. 사과하라고.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앞에 이렇게 걸어서서 가서 이렇게 서서 그 앞에 가서 항의하면서 이제 사과를 요구했던 게 다예요. 근데 제가 다가간 것을 치려고 달려들었다. 그러니까 둔갑이 되어버린 거죠. 항의를 하다 보면 이제 목소리 좀 높아질 수도 있었잖아요. 사과해주세요. 그것은 나를 위협했다가 된 것이고요. 사실은 정당하게 지금 저는 사과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사과 못 오히려 받았습니다. 사과를 그러니까요. 받으셔야 되는 지금도 입장이죠. 사과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죠. 참 마음이 아프신 말씀을 자꾸 저희가 질문을 드리고 여쭙자니 좀 죄송스럽긴 한데 그럼 앞으로 어떻게 지금 이 문제를 물론 이제 복직이 기본 첫 번째이긴 하지만 복직의 문제를 떠나서 그런 일들이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다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런 일이 또 재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냥 저희가 느끼기에는 그냥 복직은 1차적인 과정일 뿐이고 차후로도 학교 현장에 되돌아가셔서 지향하고 싶으신 학교의 모습? 뭐 이런 건 어떻게 지금 잡고 계신지.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복직이라는 거는 정말 1차적인 문제라고 보고요. 더 근본적이고 좀 본질적이고 제가 지금 그래도 더 고민하고 있는 지점은 이제 첫 번째는 아까 말씀 공익 제보 내지는 내부의 문제를 알린 이런 사람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지금 저는 이렇게 오히려 더 보복을 당한다든지 2차 어떤 가해를 받는다든지 이런 사회의 모습은 더 이상 아니었으면 좋겠다. 정말 늘 하는 얘기 이게 나로서 마지막이면 좋겠다. 뭐 쉽지는 않은 문제겠지만요. 어쨌든 그런 작은 어떤 움직임이라든가 사회적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꼭 됐으면 하는 바람. 그랬어야 제가 어쨌든 제 해직이었던 이런 것이 조금의 의미라도 찾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런 사립학교라는 것이
뭐 크든 작든 딱 이렇게 비리라는 것들이 네. 크습니다. 저희 학교도 지금 뭐 엄청난 게 있는지 아니면 정말 사소한 건지 모르겠지만 좀 비리라는 것이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문제 있으면 잘못했다 사과하고 책임지고 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그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관할지도청이 교육청이라고 하는 존재가 왜 필요합니까? 네. 바로 그런 것들을 바로잡고 그런 것들을 올바로 이렇게 고쳐 나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교육청의 어떤 존재일 수도 있고요. 네. 또 지도감독 기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그렇죠, 몫인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는 그리고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작은 어떤 실마리 계기라도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분명히 이제 지금 선생님 모습을 뵈니까 그런 의지가 너무 결연하시고 또 이런 부분은 아마 혼자만의 어떤 생각이 아니라 주변에서 많이 공감하고 도움의 손길도 있지 않을까. 물론 그런 도움의 손길이 있을 때 함께 해 주셔야 되는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보고 참 늘 혼자 있다라고 생각하는 외로움이 이걸 극복하는 데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 되니까요. 물론 저희들도 함께 공유해야 되겠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용기 잃지 마시고요. 혹시 이 방송이 나가는 순간에는 또 좀 뭐 다른 상황이 바뀔 수도 있고 네, 상황이 바뀔 수 있고 예. 저는 제안 드리고 싶은 게 감옥에 가시는 건 아니에요. 이거 상황이 제안들, 바뀐다고 예. 하니까. 상황이 바뀌는 건 이제 주어가 없잖아요. 주어가 누가 감옥에 갈지 누가 모르죠. 갈지 주어가 없으시죠. 네. 주어가 수고가 없는 거죠. 없는 이게 포인트예요. 안 선생님도 센스가 기가 막히네. 저희- 감옥에 갈 수도 있잖아요. 예, 누가? 그럼요. 누군지는 뭐. 네. 그래서 그렇겠네요. 저는 지금 이 상황이 너무나 슬프고 그렇지만은 그 아까 내부 고발 저는 엄청난 이런 사실은 그런 국민 신문고라든지 이런 란을 만들어 놓은 거는 그런 걸 얘기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내부 고발을 영어로 휘슬 블로어라고 하잖아요. 저 맞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예, 다 호루라기 알아차리죠. 부는 사람. 예, 호루라기 호루라기 소리가 부는 사람. 나니까. 은밀하게 했었어야 돼. 예, 어쨌든 그 사실은 이거는 그 교육과정에 나오는 건데 이런 사람들이 많아야 사회가 투명하고 민주주의 된대요. 네.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내부적인 사정에 대해서는 바깥 사람들은 모르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많아지셔야 된대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상을 준대요, 보통.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상황의 변화라는 건 누군가를 감옥을 갈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이 A 선생님은 복직은 제가 볼 때는 기본으로 당연한 거고요. 제가 볼 때는 올해 그 어떤 그리고 청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게 될 변화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고생한 거에 대한 보상도 받아요. 그럼요. 이번에 그 서울시 교육청에서 공익제보자 공익제보자. 통과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됐나요? 7월에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그 혜택을 좀 받을 수 없으신가요? 제 사안이 이제 벌어진 게 8월에 벌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첫사례네요. 예, 첫사례라고는 바로미터가 되시네요. 정말 바로미터예요. 어쨌든 간에 그냥 흘러가지는 않겠고요. 네. 뭐 이게 파장 그거는 이렇게 일으킨 거가 되네요. 결국은. 네. 네. 그 공익제보자법과 더불어서 선생님이 또 하신 일들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뭐 어떤 식으로든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힘내십시오. 네,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그렇죠. 예, 네. 많은 선생님들과 함께 이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너무 재미없는 이야기를 아니요. 아니, 전 저만 그냥 재밌었는데. 계속 이야기를 해가지고